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위증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던 조여옥 대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 때문에 입은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련된 이 세월호 사고 관련 증인, 그 증인이 위증을 했다,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선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위증은 기본적으로 증인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전망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전망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A씨가 있고, 그 전망대에 부속한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B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A씨가 더 윗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만일 미스터 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이 안씨인 미스터 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망대의 A씨가 도둑질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경우, 그런 사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매점에서 일하는 B씨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A씨가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런데 이때 B씨가 못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B씨는 증인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한 것을 못 보았다는 사람을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인가? 곰곰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것은 아주 단순한,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B씨는 더 이상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0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우리 국민은 누구라도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에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기억에 반대되는 증언을 강요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범죄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증감법, 이것은 위헌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지난번에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는 또 두 번째 질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B씨를 불러다 놓고 오전 10시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이 오전 10시라고 하는 것은
미스터 안이 A씨가 도둑질을 한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한 그런 때입니다. 만일 그래서 이 B씨라는 사람이 조금 전과 같이 나는 A씨가 도둑질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에게는 증언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강제로 증언을 요구하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도둑질하는 것은 못 보았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A씨가 도둑질을 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씨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겠죠.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A씨의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바로 이 B씨를 A씨처럼 취급을 하는 것이죠. 용의자나 피의자 취급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증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백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명백히 잘못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씨더러 이 경우에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B씨가 매점에 있었다. 아니면 전망대에 있었다. 또 이 둘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왜 번복하느냐고 따졌을 때 혼동을 일으켰다. 아니면 답을 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B씨는 A씨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도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특정 시간에 어디에 있었든지 혹은 그것을 잘못 기억했던지 그것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B씨가 기억력이 명료하지 않은 그 기억이 명료하지 않은 것을 따질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술은 아예 위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증언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두 가지 질문, 강제로 증언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건과 사건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다고 하는 그 기억이 좀 한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든지 하는 것들은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증인으로서 의무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B씨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자백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증언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B씨에 대한 강요죄가 구성되고 그리고 또 헌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이것을 국가기관, 공무원 이들이 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씨에게 재작년 오전 10시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이것은 참 곤란한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의, 그러니까 A씨가 아니라 B씨 자신이 재작년에 어디에 있었나, 일정한 시간에. 사실 심한 경우에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하고 항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씨는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요?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또 대략 매점 아니면 전망대에 있었을 겁니다. 혹은 분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두 허용될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B씨는 A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불려나왔지 도둑질을 한 용의자로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B씨의 진술은 아예 처음부터 위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국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조여옥 대위의 사례를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해본다면 그는 증인 자격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조여옥 대위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느냐? 그것은 소위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라는 것을, 그 의혹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시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그것은 바로 법원에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본래 의미의 증인의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국회의 증인은 좀 개념이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회에서 그 증인에게 위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법원으로 넘겨서 위증죄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그 둘 사이에 한번 걸러줘야 할 상당히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의 번번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내가 지적한 바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서 고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국회의 증인과 법원의 증인은 어떻게 다른가? 국회의 증인은 법원의 증인보다 더 영역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만약에 피고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피고인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을 위한 증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국회의 증인인 경우에는 그것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기필코 밝히겠다.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라고 하는 그 본 의미처럼 이것은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것으로 성공인 것입니다.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마치 패소한 것 같은 그런 것과는 구분이 된다 하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납득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증인이 되는 자격은 법원의 증인이 되는 자격보다는 훨씬 그 폭이 넓습니다. 이 청문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다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증인의 자격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법원의 증인이든 국회의 증인이든 증인이 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증인이 되겠다. 가령 피고인이 유죄이다 하는데 증인으로 올 때는 증인이 내가 유죄라고 할 이야기가 있을 때만 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 국회의 증인, 이 경우에는 국회가 증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지 않으면 강제하죠. 구인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회는 그 사람이 해줄 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본인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되면 증언을 강요당하는 것이 되지요. 어떻든 그는 나와서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국회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된 것이지요. 거기에서 더 강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 증인으로 채택이 된다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단 더 큰 공익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요청할 뿐이지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본인이 자원했을 때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하는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 하는 것은 이러한 증인에게 위증을 했다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헌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다. 사실은 위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위증을 이야기하려면 이 조여옥 대위 같이 이름은 증인인데 사실은 참고인 정도, 조력자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위증의 벌을 한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이죠. 그래서 해당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 가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정말 위증을 했다고 증명이 되면 그 경우에만 위증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가 2016년 12월 22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여옥 대위가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7시간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2일
2016년 12월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행위가 아무리 규칙적이고 단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문을 하면서 여기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력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어째서 조여옥 대위와 같은 따지고 보면 제3자에 불과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인가?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스터 안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여옥 대위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한 이야기는 의심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특별히 그 사람에게 악감정이 없는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대통령이 그 사고를 냈다든지 대통령이 그 사고의 피해를 늘리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2016년 12월과 같은 이야기는 없던 때였다. 그렇겠죠. 게다가 2014년 4월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지금과 같이 청문을 하는 그런 국정조사, 청문까지 하는 그 국정조사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2014년 4월 16일이라는 날은 포항 지진이 발생한 날, 제천 화재가 발생한 날, 이런 날들과 같은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 날 자기의 동선, 자기가 어디에 몇 시에 있었고 한 것들을 유독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하는가. 결국 이 세월호 사고가 난 날은 모든 국민을 살펴보면 직접 자기가 그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또 현장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큰 사고가 발생한 날,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4월 16일 당시에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숨겨야지 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여옥 대위에게는 그날은 그냥 보통 날이었을 겁니다. 그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그 군인 출신 조여옥 대위, 그가 세월호 사고를 직접 책임지고 수습해야 하는 그런 공무원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들을 우리 논리적인 국민들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조여옥 대위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관저와 떨어진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그 12월 22일 이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관저에 있는 대통령 전용 의무동에 근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왜 그 전에 했던 이야기와
청문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여옥 대위는 자신이 그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번복하는 이유, 그것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국회가 그때는 일처리가 대단히 서투르고 전문적이지 못했죠. 만약에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었다면 진작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질질 끌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여옥 대위가 위증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그 증언, 그것과 그 이전에 언론에서 한 인터뷰를 비교해서 그것이 위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위증이 되려면, 왜냐하면 본인이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 이것이 나의 증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이라는 것을 다투려면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가 위증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면 관저와 떨어진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뜨리는 반증으로서, 그것을 깨뜨려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위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여옥 대위의 이야기는 그것이 위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증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법적이고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나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기에서 조여옥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후 특검에서, 그때는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를 맡았는데 그때도 위증 등으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리고 반증으로 깨뜨리지 못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2016년 12월 24일 조여옥 대위가 증언을 한 이틀 뒤가 되겠습니다. 그때 안민석 의원이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조여옥 대위의 7가지 위증 의혹이라는 것을 게시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청문회, 거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인데, 조여옥 대위가 거기에 반하는 위증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위증이 되려면 위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죠. 그것이 위증인지 아닌지조차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위증이라고 주장을 하면 본인이 위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당시의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로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아주 부풀려진 또 흉측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 그것이 2018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의 수사 결과 발표로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 의혹들이 모두 루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라고 하는 이 아주 흉측한 이 흉기가 벌써 몇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많이 살생을 했습니다. 살상을 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름하고 국민을 서로 적대시하면서 나뉘어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소문이었다, 루머였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9일 한겨레 신문. 당시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 그 해당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의혹의 사례로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특정 인물과 밀회를 가졌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리고 성형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잠을 자고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 굿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밝혔고 또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가기로 합시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참인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주장한 조여옥 대위의 7가지 위증 의혹,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봅시다. 안민석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루머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믿었던,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조여옥 대위가 그러한 루머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는 증언을 해 주었으면 만족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이 아닌 것을 조여옥 대위가 참이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은 거짓을 증명해서 사실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거짓은 거짓이고 루머는 루머입니다. 루머는 입증될 수 없죠. 그래서 안민석 의원의 그 목적, 그것은 이렇게 해서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9일 안민석 의원은 또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 년 전 2016년 12월 24일의 글을 다시 공유해서 게시를 합니다. 그 게시물의 제목은 조여옥 대위 7가지 거짓 속에 숨겨진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하고
하고 물음표가 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복을 입고 거짓말을 하던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를 국민이 원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3월 29일의 이 내용들, 방금 소개한 이 내용은 서울신문 2018년 3월 30일자 보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민석 의원이 자신이 주장하던 그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에서 그것은 사실무근이다, 그것은 루머이다 하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부정하면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몇 가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범죄를 좀 저질러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45조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한간에서 이것을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특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45조는 헌법 제45조를 따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인 안민석은 국회에서 페이스북은 국회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직무상 행한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을 사냥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직무가 될 수 없습니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헌법 제45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국회 자율권으로 그 국회의원을 징계도 할 수 있고 또 파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지만 안민석 의원은 이 사건이 이러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확인이 되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은 청와대의 청원을 지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좋아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이 청와대 청원을 성사시키려고 독려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 청원은 2018년 4월 27일 이때까지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눌러주기만 하면 그러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청원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 우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든 명목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요.
그래서 그를 보좌하는 기구가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서 청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비서실의 그 비서실장 아래에는 국민소통 수석이 있고 그쪽에서 바로 이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겠습니다. 이 답을 하겠다. 청원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 청원이 무슨 백과사전도 아니고 질문을 그 의미를 풀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들이 답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통상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별의별 사항들이 다 올라갑니다. 자기 옆집 사람이 싫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형으로 죽여달라든지 어떤 공무원을 파면하라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용납할 수 없는 정말 범죄자의 욕구가 들끓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의 국민청원이라는 그 행정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조여옥 대위의 경우에 답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 거기에서 어떻게 답을 했는가? 바로 국방부를 시켜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내용은 국회 등에서 제기된 7가지 주요 의혹 그리고 위증 의혹 그래서 국회 자체와 그리고 특검과 또 2018년 검찰에서 모두 다 이것은 다룰 문제가 아니다 했던 것을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받아들고 실제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국민청원에 올라간 이 사건은 국방부를 움직였습니다. 국방부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에게 조여옥 대위에 관한 재판에 현재 쓰고 있는 자료를 내놔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조사했느냐? 조여옥 대위뿐만 아니라 이미 전역한 이선우, 신보라, 이슬비 씨 등 8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사람 8을 데려다가 신문한 겁니다. 전역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군인이 아니다. 민간인이다 하는 뜻이지요. 국방부가 민간인까지 데려다가 신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놓은 것이 국방부 조사단에서 위증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고 문재인의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향후 특검의 자료까지 확보한 다음에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겠다. 향후 다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이 가동하고 있는 이 행정,
그 행정으로서의 국민청원, 그것은 죽일 사람을 지정한 다음에 청원을 작성을 하고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하면 문재인이 그 사람을 죽여주는 그런 행정입니다. 바로 21세기의 공개 처형장에 해당이 되고 단 20만 명의 추천 클릭으로 형이 집행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댓글 사건으로 이 추천 클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제 누구라도 어떤 누구에게 밉보이면 여기에 끌려가서 그리고 간단히 20만 추천 클릭, 그것이 20만 명이 아니어도 가능하겠죠. 클릭 수만 20만이 되면 바로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겁니다. 조여옥 대위의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조여옥 대위는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일을 자기는 그냥 자기 할 일만 충실히 하고 있었는데 까마득히 높은 분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은 대단히 높죠. 문재인 씨의 입장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동의할 겁니다. 그 높은 분이 무엇을 했는지, 지나가다가라도 그분을 봤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추궁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2일에 이르러 대답하라 이렇게 강요당하면서 그것을 한 가지로 미리 외워서 가서 그 전부터 쭉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두 가지로 기억했다는 죄, 그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위증죄로 고발하지 않은 그것을 안민석 의원은 죄라고 합니다. 그 추천을 누른 20만 명은 죄라고 합니다. 특검이 위증죄 등으로 고발하지 않은 그 기억이 조금 흔들렸던 그것을 그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여옥 대위는 처음부터 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려나온 증인에 불과했죠. 검찰이 2018년 3월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여옥에 대한 증인 신청은 없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루머였던 것입니다. 결국 조여옥 그리고 조사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자백을 강요당했던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문재인의 국민청원에 끌어낸 것이죠. 대한민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들은 법을 위반한 자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려 7일 동안 그곳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인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을 합니다. 문재인의 국민청원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 신문을 당하고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야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근거법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못한다면 문재인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바로 거기에 책임을 지고 탄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지금까지 수십 번 문재인의 헌법 위반을, 법률 위반을 이렇게 위반했다 하고 지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의 국민청원,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국민청원으로 손해를 본 국민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국가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은 왠지 좀 엄청난 일 같아서 국민들이 그것까지 신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여연대라든지 민변 쪽의 활동, 소위 그 좌파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국가배상의 덕을 톡톡히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하고도 손해를 본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요구해서 받을 것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국민청원으로 손해를 보았다 하는 것은 20만 추천 클릭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했다,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의 대상이 됨으로써 자기가 놀랬다든지 겁먹었다든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지탄을 받고 피해를 입었다든지 하면 모두 다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하는데, 제2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주체가 분명합니다. 문재인이 했죠. 청와대에 누가 있느냐, 청와대에서 한 일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것을 갖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한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는 대부분 간단히 충족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제6항 손해가 발생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할 텐데,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재산의 감손, 돈을 손해봤다든지, 또 예상된 이익의 상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게 되었다든지, 혹은 더 지출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돈 이외의 다른 재산적 손해, 그것 말고 생명, 신체, 정신적 손해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의 국민청원, 이것은 한 가지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충족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기에 무수히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수한 사람들이 고발당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신이 고발당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길을 찾고 그러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